제가 지난 30년 정도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는 관점에서 혹은 커리어를 전환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0년 일하고 깨달은 점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앞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순간순간 조바심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거를 요즘 새삼스럽게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전에 와이프랑 둘이 포틀랜드라는 그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에 놀러 갔어요. 거기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갔고 산호세로 내려올 때는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암트랙이라고 그래서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서 내려가는 경치가 좋은 곳들을 지나는 기차를 타고 포틀랜드에서 집까지 오는데 20시간이 걸렸는데 침대 칸에 있는 곳을 잡아가지고 1박 하면서 온 거죠. 이 기차에는 다이닝 섹션이 있어서 그 기차에서 3끼를 먹었어요. 포틀랜드에서 오후 2시에 타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산호세에 도착했는데 타자마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원래 탈 때는 이렇게 와이프랑 둘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탔는데 막상 타고 보니까 그 기차의 규칙이 뭐냐면 무조건 4명이 차야지 밥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와이프랑 둘이 앉아서 경치 보면서 밥 먹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 둘하고 넷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밥을 먹을 때는 할머니가 이제 혼자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이 할머니처럼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오는 케이스는 그 안에서 못 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여행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몇 달 전에 석 달 전인가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여행을 한다. 근데 결혼 생활을 60년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81세, 80세? 대학교 2학년 때 남편을 처음 만났고 남편은 대학원생이었는데 자기는 캐나다 사람이고 남편은 미국 사람이었고 캐나다 밴쿠버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저녁을 본의 아니게 2시간을 먹었는데 그 할머니하고 했던 이야기가 제가 올해 다른 사람하고 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에요. 도서관 사서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줄 모르고 너무 빨리 은퇴한 거를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 때 은퇴했냐고 물어봤더니 65세 때 은퇴했는데 그러고 나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지금도 건강하다. 좀 더 뭔가 해볼 생각을 더 어렸을 때 81세 노인이 65세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후회를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몇 살이냐 55세라고 했더니 너무 젊은 나이라고 빨리 은퇴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거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나처럼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우리 앞에는 시간이 많구나. 제가 한국에서 삼성전자 다닐 때 그때는 굉장히 기술지향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뜨는 기술이 있으면 그거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왠지 조바심이 나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뒤처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치 내 앞에 시간이 몇 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면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던 건데 미국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할머니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많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14개의 회사를 다녔어요. 14개의 회사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잘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결국 환경의 문제지 나의 문제인가?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에게 맞는 환경, 안 맞는 환경이 있는 거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는 포기했고 어떤 환경에서는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성공한 거고 그런 게 아니구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하고 맞는 매니저가 있고 안 맞는 매니저가 있구나.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더 잘 맞는 이성이 있고 안 맞는 이성이 있고 그런 것처럼 때로는
환경 탓하면서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게 건강한 거구나.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코칭 해달라고 멘토링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오세요. 지금 회사 일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만약에 퇴사를 하면 낙오자가 아닌가요? 인생의 실패자 아닌가요? 이런 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앞에 회사를 1년, 2년 다니고 그만뒀는데 이번 회사도 잘 안 맞아서 또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력서에 굉장히 나쁜 기록이 남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해주는 조언은 앞에 시간 많다는 거. 그리고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라는 거죠. 제일 소중한 거는 나란 말이에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때로는 환경 탓하고 나한테 맞는 곳 찾아가라는 거. 이력서에 어떤 회사 4년, 5년 그 이상 다닌 기록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라고요. 나한테 안 맞는 환경에 있으면 그만큼 자신감 잃게 되고 자존감 낮아지고 상처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상처는 언젠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상처의 존재로 인해서 자신감 잃고 감정적되고 앞에 좋은 기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커리어 길게 보시고 나한테 맞는 환경 찾아가는 거 그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결정의 순간에 퇴사를 해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내 주변에 서포터가 있으면 그런 결정이 쉬워질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서포터가 아니라 원래 회사 일은 다 힘든 거야. 왜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회사 다녀.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나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힘이 빠진다. 그거는 서포터가 아닌 거예요. 커리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살려면 주변의 나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서포터가 필요하구나. 그게 이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우리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내 결정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편해지는 거고요. 오래 또 살면서 보니까 결국 옳은 결정, 틀린 결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구나.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은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게 크게 보면 또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 제가 미국에 와서 한 22년 정도는 한국 커뮤니티하고 별로 접점이 없었어요. 여기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집중을 했었지, 부캐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우연찮게 부캐가 생기면서 요즘은 한국에 계신 분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한 방향으로 뛰려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결국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리어를 이끌어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 보시고 내 결정을 서포트해주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서포터 많이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서포터가 돼야 돼요. 옳은 결정, 틀린 결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벗어나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아까 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실패가 아니구나.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봤다라고 하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가 덜 남고 그거를 통해서 상처만 생기지 않으면은 다음 결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젊은 날에 실패할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특히 내가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던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호기심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다음 선택이 쉬워지죠. 커리어를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버킷을 체크할 때마다 그 다음 선택할 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죠. 저는 창업 한번 했다가 망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모든 일은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정신승리하는가,
그런 거를 10대, 30대는 몰랐는데 지금은 깨달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구나. 이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커리어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시작부터 우측 상향으로 로켓처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커리어의 모양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앤다운과 친숙해지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고 이 업앤다운 그래프가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제가 미국에 와서 벌어들인 소득을 연도 단위로 그린 그래프라고 했죠. 순간순간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줌아웃해서 보면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올라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내려간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내 할 일을 하라는 거. 그러면은 내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실력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올라갈 거고 내 실력보다 때로는 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또 실력 따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구나. 그게 결국은 커리어의 모양이라는 거고 꾸준함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되나 잘 안 되나 자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꾸준함을 가지라는 거. 그 꾸준함을 가지려면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친구들, 선배, 후배들 비교하는 순간 평정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꾸준함 갖고 평정심 가지라는 거. 이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타고난 사람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앞단에 좀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양한 생각하면서 이런 평정심 그리고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 갖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 먼저 드리는 거고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당연한 이치죠.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확 꼬꾸러지고 그때는 회복하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야말로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평정심 다시 한번 꼭 가지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런 게 통계에서 얘기하는 평균 회귀란 말이에요. 내가 꾸준함을 가지고 내 평균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려가도 올라가는 거고 또 내 실력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내 실력으로 돌아오는 거고 줌아웃해서 길게 봤을 때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순간순간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니까 50 넘어서 한 번에 확 꼬꾸라지더라고요. 항상 우측 상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리고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도 억지로 우측 상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타이로 내려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많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교훈의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게요. 30년 일을 하고 배운 거지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20대의 한기용과 50대의 한기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변한다는 거. 처음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20대, 30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결과 내는 사람이 되라. 결과를 낸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결과를 내려면 몰두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뭔가 일이 재밌어서 몰두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죠. 이거를 통해서 자신감 생기고 주변에서는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혹은 저 사람에게 맡기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좋은 평판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기도 하고 커리어는 결국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자신감이 붙으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결국 커리어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게 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결과를 낸다는 게 뭐냐?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의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에게 일을 준 사람, 나와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맞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 일이 제대로 끝났을 때 어떤 모양인가? 성공 실패의 모양은 어떤가?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여러 개라면 이것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런 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빠르게 얘기하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질문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내 매니저가 내 동료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설명할 때 대충 듣지 말고 잘 듣고 이런 거 물어보면 무식할 것 같아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서 확인하고 자기 검열하지 말고 이게 돼야 의사소통 능력이 생기는 거고 의사소통 능력이 생겨야지 문제정의가 된다는 거죠. 문제정의가 잘 되면 일의 반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문제정의가 안 되면 열심히 할진 모르지만 인정받지는 못하는 거죠. 엉뚱한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지 말고 앞단에 맞추는 과정, 얼라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개발자들 같은 경우 여기서 많이 빠지는 문제가 뭐냐면 기술 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결과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과지향적으로 가면 문제정의 잘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형태로 가게 되죠. 기술지향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푸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떤 기술로 푸느냐에 집중을 하게 돼요. 요즘 같으면은 LLM 써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커리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바뀌는데 내가 계속 쫓아다닐 것이냐. 그리고 조직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좋은 평판 쌓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고 평판과 영향력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지향적으로 너무 빠지면 AI가 대체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문제정의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업할 줄 아는 능력,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거야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지향해야 될 커리어의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의 시작은 뭐냐?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라.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려면 문제 정의를 잘해라. 문제 정의를 잘하려면 결국 잘 듣고 잘 질문해라.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질문이 장려되는 환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칭을 하는데 40대 초반에 엔지니어 한 분이 오셨어요.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뭐를 깨달았냐면 이분은 본인하고 안 맞는 회사에 17년째 다니고 있으면서 본인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분인데 근데 회사 일을 할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외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같냐? 얘기를 계속 해보니까 30대 초반쯤에 이제 회식을 하고 위에 상사들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냐? 불만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순진하게 불만을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약간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회사 생활은 뭐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더 다닌 거예요. 큰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해준 얘기는 뭐였냐면 나쁜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본인 탓하고 있는 거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맞는 환경 찾아서 새로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질문을 잘하는 거는 어느 환경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에서는 질문이 장려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큰 회사 대기업이 좋은 곳이 아니고 사람이 좋은 곳, 내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대기업을 가지 마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대기업도 대기업마다 다 다른 게 있고 팀마다 다르고 매니저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다만 대기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환상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대기업 가기 더 힘들고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느낌으로 대기업 가겠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간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공부하고 준비해서 갈 수 있으면 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결과내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고 거기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나한테 안 맞는 환경인데 열심히 하면 뭐예요?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환경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식이 정해진 건 없죠. 근데 여러 개의 회사를 다녀보면 알아요.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성을 여러 사람 만나보면
누가 나랑 맞고 누가 나랑 안 맞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우선순위 따져서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완벽하게 하는 거는 시간 낭비죠. 때로는 완벽주의가 아닌 완료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큐의 문제 끝내려고 하지 말고 특히 가늠이 잘 안 되는 문제는 한 바퀴 빠르게 돌아서 문제의 크기 가늠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거. 그 다음은 자기 검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검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있냐? 이력서를 못 내요. 채용 공고 보고 부족한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까 그 문제 정의하고 관계된 거예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ICT 인턴으로 실리콘밸리의 인턴으로 오는 대학생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가 다 이거예요. 첫 번째 달이 끝나고 이제 저랑 멘토링을 하면 제가 항상 똑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한 달을 돌이켜 봤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지금 아는 거를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를 바꾸겠냐? 100%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민폐인 것 같고 무식하게 보일 것 같아 갖고 안 물어보고 혼자 끙끙대고 한 달 지나 보니까 엉뚱한 일 했다는 거. 한 번 물어봤으면 일주일, 이주일 시간 낭비 안 했을 거를 못 물어본 거. 그런 것들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승진에 관한 건데 이게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서양권이나 인도에서 자란 친구들과 동아시아권 비교하면 동아시아권은 욕망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승진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면 해주겠지. 혹은 내가 승진 얘기할 만큼 잘하고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한 다음에 승진 얘기 꺼내야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친구들은 이런 대화를 엄청 잘한다고요. 나 승진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피드백 줘. 그런 식으로. 그럼 매니저 관점에서 이 친구 커리어에 관심 있고 승진하고 싶구나. 오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욕망을 얘기를 해야지 상대도 이 사람을 챙기지. 욕망을 얘기를 안 하는데 알아서 챙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욕망을 얘기를 해야지 매니저 관점에서는 갭을 얘기해 주죠. 잘못된 기대를 하면 안 되니까 너 승진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좋은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피드백을 들을 거고 그러면은 그 피드백에 맞춰서 나의 부족한 부분 채우고 강점 유지하고 방향을 맞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승진 얘기를 못 꺼내면서 내가 일단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할 확률이 높아요. 불필요하게 안 좋게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특히 동아시아권이 그래요. 일본 친구들이 제일 심하고요. 중국 친구들이 그나마 제일 낮고 한국은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럼 이런 자기 검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좋게 얘기하면 겸손한 거고 사실은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자기 검열은 뭐냐면 판단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력서를 못 내는 거. 이 이력서가 채용 공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이 왜 판단을 해요? 그거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판단할 문제인 거죠. 업무에 관해서 질문, 이 업무가 어떻게 끝나야지 성공이고 실패인지는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일을 준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죠. 그 사람한테 민폐인 것 같아도 일을 준 사람 관점에서는 이 친구가 일을 제대로 해야 내 업무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에 무식한 질문은 없어요. 무식한 질문은 똑같은 질문 반복하면 무식한 거예요. 결국 제가 주니어를 바라볼 때 관점은 발전하는 사람이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질문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모든 거를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질문을 장려하는 환경이 있으면서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면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질문이 장려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빨리 다른 곳 가야 된다는 거죠. 커리어를 길게 보면 자기 검열하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의식적으로 자기 검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포인트는 자기 검열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때로는 환경 탓을 하라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칭을 오래 하면서 찾은 패턴이에요.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에 저한테 와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그걸 물어보는데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선택이 이미 있어요. 그거를 컨펌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왜 선택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하면서 찾은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본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선택을 하기에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픈 이유는 20대 중반인데 본인의 나이가 많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속으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는 그거를 좀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학생들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 졸업하려고 보니 성취한 건 없는데 어느덧 20대 중반이 됐고 30이 되기 전에 뭔가 이룩해야 될 것 같은 그 나이대가 변하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대는 20대대로 본인의 나이가 많고 30대는 30대대로 많고 나이가 적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인 거고 이거는 정말 농담 아니고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이를 의식하면서 사는 문화일 거예요. 두 번째로 보이는 패턴은 뭐냐면 그 본인이 본인에게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고 싶긴 한데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와 나에 대한 고정관념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은 남하고 비교하는 거구나.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동갑내기 중에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에 대한 고정관념도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미 잘하고 있는 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왠지 타고난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결국 남하고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 사람은 타고났고 나는 아냐 그렇게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저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롤 모델로 바라보고 나도 꾸준히 오래 열심히 하면 잘할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많은 경우 우리는 더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생각이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잘하는 거고 나는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비교를 한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 위치에 도달했는지 우리에게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고생을 했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고 특히 이런 거를 소셜 네트워크로 보게 되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창업자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어요.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직군이 창업자들이에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창업자들.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도 펀딩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별거 안 했는데 펀딩을 막 받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꽃길만 걸은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 그렇게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과거의 상처예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면 덜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이번에 다시 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옛날의 경험이라면 그 사이에 내가 성장했다라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과거의 경험이 상처로 남은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이 들면서 주변에 옛날 뭐 동료, 상사 보면서 또 깨닫는 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현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구나. 왜?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어떤 경험은 안 좋은 경험이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충돌로 인해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가 될 수도 있고 꼭 긍정적인 경험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분노를 하고 감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크고 작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43살 때 1년 놀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런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고 이게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일을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깨달았는데 옛날에 잘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혹시 상처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정답을 찾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실패하고 싶지 않고요. 준비를 잘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파랑새가 있고 어디엔가는 정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학교 밖의 세상에서 정답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정답 찾지 말고 어떤 형태로건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 행동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깨닫고 그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공부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책 읽어가지고 남한테 물어봐가지고 정답을 찾기는 쉽잖아요. 그거는 내 지식이 아니거든요. 요약하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움직이고 싶은 방향이 있다. 근데 왠지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같고 내 능력 바뀐 것 같고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됐고 준비를 잘해가지고 실패 없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거고요. 이런 결정이 쉬워지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주변의 서포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 그 다음에 잘 안 돼도 괜찮아. 실패해도 시간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냐 없냐가 커리어를 길게 보면, 인생을 길게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음은 인격적인 성숙이 참 중요하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는데 실리콘밸리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Hire character, train skill. 뭐냐? 인성이 된 사람을 뽑아서 기술을 가르쳐라. 기술을 아는 사람을 뽑아서 인성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실리콘밸리면 능력주의니까 인성이 개차반여도 능력만 출중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일하는 환경은 똑같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동일한 건 항상 아니라는 거. 이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게 중평판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게 인격적인 성숙이냐? 힘들어도 긍정적인 태도 갖는 거, 피드백을 주거나 어떤 걱정이 되는 포인트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슬픈 얼굴로 화난 얼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얼굴로 얘기하는 사람. 팀워크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팀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메타가 그 임금 인상을 하기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주던 회사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프로 구단이다. 이 업계에서 최상의 플레이어들만 뽑아서 최상의 연봉을 준다. 하지만 브릴리언 저크라고 판단되면 바로 해고한다. 브릴리언 저커는 뭐냐? 개인의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팀워크에 저해가 되는 사람. 다시 한번 실리콘밸리나 한국이나 사람이 사는 곳은 똑같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팀플레이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죠? 다 장점, 약점, 강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회고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구나. 회고를 통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판단할 때 혹은 남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보고 실수했다 판단되면 실수했다고 동료들한테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팀 내에서 신뢰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길이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모습을 리더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팀원들이 약간 마음이 편해져요. 아, 나도 실수해도 되는구나. 인정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구나.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의 리더십이 제가 미국에 가서 배운 리더십이고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팀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같이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더 헌신을 하게 돼요. 헌신을 하는 일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일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게 생각보다 커리어를 길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커리어를 길게 보면 복리가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시작이 반이라는 게 정말 명언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나이가 많은 것 같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고 준비를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시작을 빨리 하는 것도 굉장한 재주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커리어나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는 잠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복리가 있는 거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처음에는 잘 못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거죠. 1년, 2년 헤맬 확률이 높아요. 5년, 10년 하다 보면 굉장히 잘할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되 너무 자주 지금 나 잘하고 있나? 이거 내가 맞게 선택한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루하루는 딴 생각하지 말고 생존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럼 커리어에서 복리가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운동이고 이렇게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칭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뭐 열심히 하진 않지만 최소한 책상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스트레칭해요. 그 다음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 불안감이나 조바심으로 뜨는 거 따라다니는 거 말고 호기심이나 지금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공부하는 거, 그런 버릇을 들이라는 거고요. 항상 내가 맞는 공헌을 하는 사람인가, 맞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그 관점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트워킹, 좋은 사람들, 주변에 서포터 많이 만들어 두라는 거.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죠. 책 읽기 통해서 간접 경험하시고, 회고라는 거 글쓰기 형태로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주기적으로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것만 보지 말고 잘하는 것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장점, 강점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과 아쉬운 부분이 밸런스가 돼야지 건강한 회고가 가능해져요. 안 그러면 아쉬운 것만 생각할 거고, 그러면 회고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호기심 가지라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꼬일 거예요. 첫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력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만나서 얘기해보고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면 만나는 거고, 약간 이상하다? 안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5명의 평균이 나일 확률이 높죠. 결국 그 5명이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5명이 내 환경의 일부라는 거고요. 좋은 평판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얘기했죠.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좋은 평판의 한 축은 팀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한 축은 맡은 일을 성취하는 사람, 몰두해서 문제 정리를 잘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 그거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일 때 도와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자신의 강점을 이해해야 돼요.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강점은 무엇인가? 이 강점을 알고 있으면 강점을 활용하는 형태로 일을 찾아갈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커리어가 발전을 하다 보면 내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 강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리고 메타인지가 좀 좋은 사람이라면, 아, 내 강점이 이제 단점이 되는구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약간 헤매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피터 프린시플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 내 성공 방정식이라는 트랩에 빠지는 거예요. 난 그동안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성공하겠지. 근데 레벨이 올라가고 나에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 방정식이 나중에는 실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완벽주의가 그런 거예요. 완벽주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좋아할 거예요. 리포트 숙제 깔끔하게 할 테니까. 주니어로 시작했을 때도 주변에서 좋아할 거예요. 일을 깔끔하게 하니까. 근데 이런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 시니어가 되고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시간을 끄는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시간을 끄는 것만큼 최악의 약점은 없어요. 옳은 결정, 완벽한 결정 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되면은 강점이 약점이 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내 강점이 뭔지 인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강점이 여전히 강점인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커리어 초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때, 아, 내 강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사실은 이 환경에 있었을 때는 약점이 됐었던 거구나. 근데 내가 그때 그걸 몰랐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성공 방정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공 방정식이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인지를 할 수 있으면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강점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내 지금 강점이 강점인 환경으로 돌아갈 거냐? 내가 결정하면 되죠.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 슬라이드 전에 슬라이드인데, 사기꾼 증후군에 안 빠진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왠지 나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제가 야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들어왔고 내 동료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고.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구나.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애들도 많구나. 뭐 그런 거를 깨달았는데 결국은 자신감이 중요하고 자신감 가지려면 너무 비교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 성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만큼 분명한 자신감을 나에게 주는 행동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너무 보지 말고 장점도 많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과거의 행동, 과거에 있었던 일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회고 활동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밸런스된 회고를 통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그거를 고민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부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으로 학습하려고 해보시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면접하고 병행해 보시고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됐건 시작해서 돈 벌고 배우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돼요.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특히 그 한 큐가 대기업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 다음 너무 조바심 내면서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서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 좋은 동료들과 맞는 환경에서 내가 맡은 일 성취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만큼 확실하게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모든 관점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것. 내 앞에 5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치 2, 3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업무를 하는 관점에서는 잘 듣고 질문 많이 해서 문제 정리 잘하고 그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 자기 검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패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실패했거나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결국 배움인 거고 쓰러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실패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고민하고 힘든 만큼 성장한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 부족한 부분 너무 보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요. 현재에 집중하시고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가시고 주변에 서포터 많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